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울산 부동산 TV에서 각종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대출을 살 때 대출을 전에는 많이 해줬는데 요즘 대출을 안 해준다. 소득이 없으면 안 해준다 등등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소득 없으면 안 해주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와 현재 비교 문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엔 대출 규제가 LTV만 규제되었습니다. LTV가 뭐냐면 loan to value거든요. loan to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을 해주느냐. 실제 담보 비율이죠. 담보 비율을 얼마만큼 있으면 대출을 해줬느냐. 그게 바로 LTV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담보 비율을 뜻하는데 이 담보 비율이 모든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인 경우만 LTV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개념은 똑같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건물을 상고할 때 담보 가치가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LTV가 담보 비율이 50%면 50억만 대출해 줬고, 만약에 LTV가 60%면 60억만 대출해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LTV가 그거를 요에 대한 담보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담보 가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PF 프로젝트 하면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개발하고 이걸 되팔잖아요. 이때 PF 대출했을 때 LTV는 개발 후 총 요 판매 수익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 수익금을 기준으로 얼마를 LTV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우리가 10억이다. 그러면 LTV가 과거에 60%였다면 우리가 요 6억을 빌리고 6억을 빌려서 우리가 또 4억 전세금 받고 그러면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고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또 건물을 또 하나 산 거죠. 집을 20억 있다. 그러면 LTV는 60%면 12억 주고 빌려서 나머지 8억은 전세. 이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한 푼도 돈도 없어도 무조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입금 하고 이걸 바로 전세를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확 뜨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집에 있어서 대출을 규제를 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안 사잖아요.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는 데서 LTV 갖고는 부족하고, 그 다음 지표가 뭐냐면 바로 DTI란 말이 들어봤습니다. DTI는 데빗 to 인컴 레이시. DTI가 바로 그런 거죠. 데빗 투 인컴 대비 소득을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소득이 있다. 연간 소득이 이래.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럼 1억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아니라 총 얼마만큼 원리금이 연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내 소득 중에 50%만 부채 원리금이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일반 생활을 쓴다. 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DTI 50%를 규제를 한다 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당신의 소득이 1억이면 50%만 부채 원리금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입금 상환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을 써라. 그럼 50%를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원리금액이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 이자도 있고 이와 같이 이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부채 대비 만약에 원금 이자를 만약에 50%면 요 50%만 원금 된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을 빌린다. 5억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상환한다. 통상 10년을 생각할까요? 10년을 상환하면 연간 5억 동안 얼마 그러면 5천만 원씩 상환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 상환해야 되고, 만약에 이자도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하면 총 1년에 6천만 원 정도 그 부채 원리금에 상환하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계가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만 이제 부채 원리금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소득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에 그럼 아까 말한 1억 소득 1억이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아까 DTI가 만약에 50%라면 그러면 이 5천만 원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출을 벌리면 6천만 원이니까 1초가 되죠. 그럼 이 5억을 빌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나는 10년 안 하고 15년 하다. 그럼 대출 되겠죠. 그래서 15년이다. 그럼 5억에 15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볼까요? 약 계산해 보면 우리가 5억 나누기 15년 하면 연간 3,330만 원 정도 상환되잖아요. 333만 원. 그럼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계산하면 4,330만 원이면 이 사람은 5억까지는 빌릴 수 있다. 연봉 1억짜리면 1억이라면 5억 원까지는 상환할 수 있다.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DTI가 DSR이 뭐냐? 그럼 DSR은 또 뭐냐? 어떤 정보를 규제를 했냐면 DSR은 이건데 약자가 데빗, 이 D가 대비 부채, S는 Service, R 레이티언. 지금 부채 상환 부채를 얼마만큼 상환한 서비스냐 바로 그런 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소득분에 아까 DTI 차이는 여기 DSR은 뭐냐면 우리가 주택자금 대출을 빌리는 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기타 우리가 자동차 할부금도 있잖아요.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카드 할부금도 있고 거기 벌써 이제 이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DSR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따진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따진 거는 요 DTI는 해당 채무 우리가 좀 담보 빌리죠. 채무를 빌리고자 하는 대출금 그에 해당되는 원리금과 플러스 나머지 부채 이자만 계산을 됐거든요. 이게 바로 DTI입니다. 그럼 이게 훨씬 DTI 규제를 따지면 이게 나머지 원금까지도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돈 빌릴 수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신 DTI는 뭐냐? 똑같아집니다. 여기에다가 DTI 뭐냐면 아까 기타 대출금 이자만 포함시켰잖아요. 여기는 해당 대출금 이자 플러스 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주택 산 게 있다. 그럼 그 주택 살 때 대출금을 받았다면 이때 받는 원금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원금도 이렇게 이게 바로 신 DTI입니다. 2018년도부터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돈 없으면 소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든 다른 꼬부쳐난 돈이 있다. 이자도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드러난 소득이 없으면 통상 금리기관 대출을 빌릴 때 뭐라고 하냐면 소득 증명을 갖고 오라거든. 소득 증명을 어떻게 갖고 오냐?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갖고 가면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를 갖고 온 세무서에 가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갖고 거기 보면 이제 연간 이 사람이 세금 납부할 때 얼마만큼 소득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 소득이 이제 DSR을 우리 규제를 해서 만약에 50%다, 60%다 만약 규제한다면 이 중에 60%까지만 해당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근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구입할 때 참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른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은행 가면 대출해 주겠지 해서 막연히 생각 갖고 있다가는 요즘은 큰 코 다친다. 왜? 과거에는 LTV만 규제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은 이렇게 DSR까지 즉 DTI나 DSR나 신DTI 전에는 DSR 수도권만 적용되는데 요즘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DSR을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되는 거죠. 주택 살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살 수도 없다. 소득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가이가 이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많이 증명을 하면 뭐 과거에 임대소득을 했다든지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임대소득도 하나의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규정을 따면 소득이 총 몇 개가 되냐면 총 소득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득금액 개인이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자를 말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도 있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요. 임대소득도 있고, 그 다음 기타소득도 있고, 또 연금소득도 있죠. 이런 걸 합해서 이제 5월달 이듬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소득입니다. 이런 것들 소득을 다 증명을 해야. 근데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가 연간 2천만 원을 안 하면 신고를 안 하잖아요. 2천만 안 넘으면 신고를 안 하니까 이것도 과표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자금 스케줄도 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우선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금액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LTV, 디타일, DSR, 신 디타일을 살펴봤습니다. 요약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보만 있으면 충분히 대출됐다. 지금은 이렇게 소득도 따지고 본다. 대출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심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개인은 이런데 기업은 따지느냐? 기업은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뭐 시설 주자금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00%뭐 현재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투자를 해서 미래 현금 창출이 있으면 그까지 반영을 해서 따지기 때문에 기업은 좀 예외입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가 심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